이번 시간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 가겠습니다. 경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선 후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서서히 들어와요.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단어 자체를 몰랐죠. 그렇죠? 그냥 돈이 좋다. 왜 좋냐면 살다 보니까 돈이 좋아졌더라. 그리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돈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화폐가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조선 후기에 가면서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도고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막 성장을 하면서 이제 뭔진 모르겠지만 돈이 중요하긴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 사회를 지배했었던 성리학적 유교, 경제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이 경제 파트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요. 수치체제 개편. 그래서 이제 수치체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바뀌어가는데 왜 바뀌어가는지 한번 봐야죠. 농촌사회가 동요됩니다. 그래서 양난, 그리고 외란과 호란이, 터지면서 인구는 감소되어 가고요. 토지는 이제 황폐화되죠. 기근과 질병이 만연해지고,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점점 무능력해져요. 정부의 무능. 그것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다 농촌을 이탈하다 보니까 뭐가 도적대로 변하죠. 대표적인 게 조선 후기는 아니고 조선 전기 때 임꺽정의 난. 그렇죠? 그런 때부터 이제 사회가 동요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정부의 대응 보시면 수시체제 개편,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할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농민들이 막 이탈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농민들이 살기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살기 힘드냐? 그랬더니 전세 공납 역. 요것이 가장 힘들더라. 그럼 요것을 뭐가 문제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수치체제의 정비예요. 그래서 전세, 맨 처음에 나온 전세. 일종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토지세죠. 토지세가 예전에 이제 과전법이었어요. 자, 과전법은 뭐냐? 아시잖아요. 그쵸? 이건 언제? 여말, 고려 말에서 조선 초. 그래서 이 여말 선초 때 과전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과전법은, 토지 1결당 30두, 그렇죠? 30두. 꽤 많은 양의 세금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감소를 시켜봐야겠다라고 해서 조선 전기에, 변화하는 것이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건 당연히 세종 때죠. 세종 때 이제 만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풍흉을 기준으로 합니다. 풍년과 흉년을 기준으로 하고, 자, 토지 1결당 몇 두죠? 4두에서 20두.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죠? 4두에서 20두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조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상상년, 하하년까지 해서 기준 자체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조금 이익이 되는 모습처럼 보여요.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죠. 외란, 호란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 땅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농민들도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고, 게다가 관리들은 뭐합니까? 탐악한 짓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탐관오리가 또 횡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 조선 후기에 가서 영조 때 이제 뭐가 생깁니까? 인조 때 영정법이 생깁니다. 자, 영정법, 토지세를 어떻게 내는 것이냐? 자, 예전에 이렇게 했지 않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1결당 4두를 내자. 아이고, 이것도 노란색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렇죠? 1결당 4두만 내라.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절세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풍용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고정돼 있는 거예요. 1결당 4두. 예전에는 이렇게 풍용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풍용을 또 따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따지고 뭐 요거 따지고 하면 서로 막 틀려져요. 어떤 사람 많이 내고 어떤 사람 적게 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안 되겠다. 그냥 1결당 무조건 4두만 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전세죠. 전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액화돼 있어요. 이제 4두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고정돼 있어요. 정액화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부터 훨씬 좋아졌고. 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 비율이 감소했죠. 좋은 겁니까? 그렇죠. 좋은 거예요. 전세 비율이 일단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소된 거 어떻게? 그럼 국가 재정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재정이 바닥이 드러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다른 걸로 수수료 그리고 운송비 그리고 보충비 뭐 요런 것들로 더 내게끔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제도를 왜 만든 겁니까? 영정법을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감수해 주기 위해서 냈는데 결국에는 농민들의 부담은 변한 게 없다. 부담은 변한 게 없다.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맨 처음에 냈을 때는 잘 됐다 라고 돼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되냐면 1결당이죠. 인조 때예요. 인조 때 1결당.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토지에 부과가 되죠. 토지에 부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장농이 돼가죠. 소장농. 그러니까 요거는 땅을 갖고 있어야 돼요. 땅을 갖고 있어야 예전에 뭐 30두를 내던 4두를 내던 18두를 내던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1결당 4두를 고정을 해놨는데 정작 내야 될 부담을 감수해줘야 되는 농민들이 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 혜택을 농민들은 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요. 그렇죠? 좀 안타깝죠. 아무튼 정부에서 이런 많은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영정법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정법. 그래서 영정법 안 썼죠? 누구 때입니까? 인조 때요. 책이 있죠? 인조 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빨리 지우고. 자, 전세는 이렇게 해서 봤고요. 공납 갈게요. 공납.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그죠? 그 지역의 특산품이 어떻게 냈습니까? 상공이 있고요. 별공이 있어요. 그리고 진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상공은 뭡니까? 정기적으로 내는 공납이에요. 그러니까 특산품이죠. 특산품 정기적으로 얼마큼 내라 하는 정기적인 공납. 별공은 말 그대로 별도의 공납이에요. 그래서 별도 상공 빼고 정기적으로 빼고 그 국가에서 필요시에 별도로 납부를 해라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별납, 별공. 자, 그리고 진상 있죠. 뭐 술 먹고 진상 부리는 그런 진상이 아니고 왕에게 지방관이 바치는 거예요. 공납을. 그래서 왕에게 진상한다 그러죠. 그 진상이 여기에서 진상입니다. 계속 진상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 자, 공납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죠. 자, 흉년이나 뭐 수해, 홍수 뭐 이런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러면 원래 납부를 하죠. 뭐 요새도 그런가요? 대구의 사과 애플, 그렇죠? 사과가 유명한데 이 사과 농사가 다 망한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상공 내야 돼요. 그렇죠? 별공. 중국에다가 이 납부할 게 있는데 사과를 내야 되는데 없어요. 얘들이 안 갖다 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요거는 납부해라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관아에 끌려가죠. 그러니까 품질하고 좋은 거죠. 수량을 맞춰가지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잡혀가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네, 타 지역에서 이 물건을 사야 돼요. 그쵸?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납부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죠. 그쵸? 그러니까 폐해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부담이 2배로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박납이 생깁니다. 박납은 말 그대로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뭐냐면 중앙에 서리들 있죠. 관리라고 할까요? 중앙에 이제 관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애들 너무 멀죠. 타 지역에서 구입까지 해야 되고 납부까지 해야 되고 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그 대신 납부해요. 대신 납부하고, 자, 니들이 원래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납부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수료, 대가를 챙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좋아요. 만약에 한 박스를 냈어요. 한 상자를 내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한 상자를 냈어요. 한 박스를 냈어요. 그리고 추가로 사과 10개만 더 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는 이게 박납이 생활화 돼버린 거죠.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박스, 이제 2박스가 되는 거야. 그쵸? 야, 요새 이거 사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어, 내가. 어차피 네가 사는 거 내가 대신 사주고 내줬잖아. 근데 내가 이거 사느라고 고생 엄청 했어. 올해 흉년이 엄청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한 박스 더 줘야겠다? 그럼 얘들이 열받죠. 야, 너 앞으로 난 박납 안 할래. 내가 가서 직접 낼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먹고 살 게 없어졌죠. 원래 이걸로 조금씩 챙겨가지고 국가에서 받는 돈, 월급 이외에 이런 것도 챙겼으니까 사용할이 됐는데 이거를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애들이 직접 납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열받죠? 얘들 열받죠? 얘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양까지 와가지고 이걸 납부를 하려면 힘들죠. 게다가 나는 여기 사는데 그럼 바닷길로 이렇게 가야 돼요. 야,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몇 명이 가가지고 납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괜찮더라. 이거 우리가 허짓거리 한 거야. 뭐 하려고 이걸 줬을까? 라고 하니까 이 관리들이 이제 이런 수를 쓰죠. 산에다가 도적을 풀어요. 해적을 풀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납부하다가 해적을 만나서 털려요. 그럼 다시 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적한테 도둑질 내가 털렸으니까 납부한 걸 해줘라. 됩니까? 안 되죠. 다시 사야 돼요. 그럼 또 털리는 거죠. 열받죠.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얘들 불러요. 야, 미안한데 예전에 그대로 할게. 한 박스 더 줄게. 그러면서 이런 게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박납의 폐단입니다. 박납의 폐단이 생기는 거죠. 먹고 살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이런 방해 납부 같은 것도 이제 생겨버린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수미법이 주장이 됩니다. 수미법은 누가 주장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봤던 이이와 또 유성룡. 이분들이 이제 수미법. 봐라.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 줄 알아? 저 공납 때문이야. 특산품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납부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쌀로 내게 해버려라. 쌀로 내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문제 안 생기지. 쌀이야 뭐 여기에서도 살 수 있고 저기에서 살 수도 있는데 저거는 또 골라야지. 2배, 3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수미법을 하면 국가 재정도 증가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세월이 흘러서 대동법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대동법. 대동법은 일단 미, 포, 그리고 전. 자, 요렇게 납부가 됩니다. 미는 뭡니까? 쌀이죠. 포는 삼대와 무명이에요. 전은 동전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대동법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일종의 공납, 특산품을 내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미포전으로 납부해라. 그럼, 의미가 좀 퇴색된 것 같죠? 의미가 좀 퇴색된 것 같아요. 공납이 원래 왜 필요한 거죠? 국가의 무슨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납부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 대신 요걸로 더 내라 라고 뭐 이런 쪽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농민들 상태에서 딱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미포전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까 동전도 납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동전으로 납부할 수가 있죠. 돈으로 납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조세의 공납하라고도 해요. 공납하? 급납하. 그렇죠? 돈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쓰고요. 자, 요거 대동법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일단 토지 결수로. 자, 토지를 얼만큼 갖고 있는 요걸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기준을 잡았죠. 땅으로 공납인데도 불구하고 땅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땅으로 잡았으니까 전세화죠. 그래서 공납이 전세화 돼버린 거예요. 전세도 땅, 토지 결수로 납부를 했으니까 공납이 전세화 돼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 지주만 죽어나는 거죠. 지주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동법 같은 경우는 시행을 언제 시행을 하냐면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시행은 누구 때 하냐면 광해군 때 합니다. 광해군 때 맨 처음에 시행을 해요. 자, 그리고 완성은 누구 때 합니까? 숙종 때 합니다. 숙종. 자, 그래서 이때는 토지 1결당 16도를 냈어요. 시작할 때는 16도를 냈어요. 그런데 완성했을 때 토지 1결당 12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1결당 12도 여기에 중점을 또 두셔야 되고요. 시행했을 때 대동법 맨 처음 시행한 거는 광해군. 그래서 그 경기 지역 거기에 한해서 이제 했고요. 완성은 숙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숙종 때는 전국적인 시행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거의 100년 정도 걸려요. 100여 년이 걸려요. 왜 100여 년이 걸리겠습니까? 누가? 양반들이 무지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양반은 뭡니까? 지주죠. 그러니까 지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양반들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시행하는데 100년 정도가 걸려요. 그렇죠? 자,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대동법 엄청나게 중요하죠.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것 빼고는 나올 게 없어요. 대동법, 영정법은 좀 덜한데 대동법 그리고 또 군역에 대한 균역법 이런 것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동법의 영향을 안 받네요. 대동법이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공인이 등장을 해요. 공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조세 전세화죠. 그러니까 조세가 전세화됐어요. 그러니까 조세 미포전으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현재 특산품, 진짜 필요한 특산물이 없죠. 특산물이 없어요. 국가에서 그 공납을 왜 합니까? 뭐가 필요해서? 특산물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특산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산물을 구입할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특산물을 구입할 누군가가 생깁니다. 그것이 공인이에요. 그래서 공인이 등장을 하고요. 공인이 어디 가서 살까요? 시장 가서 사요. 그렇죠? 시장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상품 수요가 매우 증가해버리죠. 왜? 얘가 얘기하죠. 야, 여기 사과 몇 박스 필요해. 상품 수요가 매우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미포전이죠.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래, 돈. 그렇죠? 뭡니까? 돈 다시 얘기하면 상품, 화폐 경제.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한두 개를 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다니면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장시가 될 수 있는 한 많이 발달을 해요. 자, 그러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도고들이 생기는데 이 도고는 독점적 도매상인이에요. 그렇죠? 독점적 도매상인들이 생깁니다. 이 대표적인 소설이 뭐죠? 허생전이죠. 그렇죠? 허생전. 허생이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계속 바가지를 긁어요. 돈 벌어! 그러니까, 오케이, 나 돈 벌어 올게. 가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죠. 나가가지고 막, 이상한 거 가지고 다 사버리죠. 다 사버리니까, 그때, 요거의 가격이 올라요. 그때 다 갖고 가서, 야, 내가 있으니까 사라. 그래서 10배, 20배의 이윤을 챙기죠. 그죠? 독점을 하는 도매상인들이 출연을 하게 돼요. 뭐 때문이다? 대동법 때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군역을 보겠습니다. 군역도 이게 참 어이가 없는데요. 자, 맨 처음에 보법이에요.
보법. 그래서 그 양인 개병제라고 하는데, 양인 개병제. 정군과 보인으로 나누죠. 그래서 정군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군대 가서 군역을 담당을 하고요. 보인은 그 정군의 비용을 담당해 주면서 군역을 뭐 일종의 면접하는 거죠. 그죠? 안 가는 거예요. 대신 이제 정군하고 보인은 바뀔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병농 일치제였어요. 농사 짓고 군대 가고 똑같이 했다. 뭐 이런 소리인데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보법이 생겨나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군대를 한두 번 갑니까?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럼 60세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군대 가기 싫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 몇 년인가? 2년 안 되죠. 1년 뭐 6개월인가 군대 팍 줄어가지고, 그죠? 뭐 군대 가가지고 뭐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년 6개월 갔다 와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편해진 거죠. 그쵸? 예전에 군대 같으면 막. 근데 요새는 군대 편해졌어요. 아무튼 지금도 군대는 어려워요. 그쵸? 갔다 오신 분들 딱 보면 무슨 소리 하냐. 난 지금 막 죽다 살아나는데 막 그런 얘기 하죠. 죄송합니다. 군대 비하가 아니고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편했죠. 저도 군대 갔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근데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힘들었어요. 저보다. 제가 얘기 몇 마디 해보면 저는 좀 편했군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갈수록 군대는 편해져요. 그런데 이때 당시 보세요. 자, 우리가 갔다 온 뭐 1년 6개월이건 2년이건 2년 2개월인가요? 2년 2개월이건 3년이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요 얘기하면요. 소름이 쫙 돋칠걸요. 몇 년? 60살. 죽을 때까지 가서 한 6개월씩 가서 군복무를 해야 돼요. 미친 거죠. 그죠? 근데 이때 당시는 했단 말이죠. 야, 얼마나 군대 가기 싫었겠어요. 자, 그러니까 군대를 대신 가라. 그래서 대립제가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세워버리는 거예요. 군대 돈 주고 야, 네가 대신 갔다 와. 이때는 이게 지금처럼 막 뭡니까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았잖아요. 전산화 컴퓨터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수작업 이거 다 야 개똥이 왔냐? 야 저요. 그럼 이제 되는 거니까 대립제가 성행합니다. 대립제가 성행하니까 돈 주고 막 이제 대신 가고. 이거 합법 같아요? 불법 같아요? 불법이죠. 그죠? 이런 게 지금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제가 대신 갈게요, 여러분. 군대 아직 안 갔는데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제가 갔다 올게요. 이런 게 만약에 된다면. 그죠? 미쳤습니까? 거기를 또 가기? 안 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방군수포제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진짜요? 안 갈 거예요. 저한테 막 돈 주고 게시판에 글 남기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안 가요. 자, 갔다 왔어요, 저는. 자, 방군수포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대립제가 성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군청이나 요런 데서 1년에 2필. 그래서 어디? 군청, 관청. 요런 데다가 납부를 해요. 그러면 관청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야, 한 걸로 해줄게. 그럼 집에 가. 그래서 납부를 하면 여기에다 납부를 하면 군역을 면제받았어요. 자, 이거 합법 같아요? 불법 같아요? 역시 불법이에요. 그죠? 불법이에요. 자, 그런데 불법인데도 틀려요. 대립제. 대놓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숨어서. 야, 갔다 올래? 야, 돈 얼마 줘라. 그래. 내가 줄게. 빨리 넣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안 보이게 팍.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때는 대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불법인데도 음성화 됐던 게 이제 양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3살 먹은 애들은 좀 그렇고 한 16이니까 한 14살 먹은 애, 12살 먹은 애는 좀 있으면 군대 가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얘들만 돼도 이런 제도가 있어? 좋은 제도네. 그러면서 이거 찾아가야지. 이런 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국가에서 모르겠습니까? 알죠.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예 대놓고 합법으로 만들어줘요. 그것이 군적수포제예요. 야야야, 니들 이렇게 하고 야 얘들 탐관오리 얘 잡아 쳐놓고 야 이거 국가 돈인데 왜 니가 삥땅을 치냐? 그렇죠? 국가에다 내라. 그럼 아예 빼줄게. 그래서 군적에다가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포를 납부하면 면제를 해줬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때부터 이제 합법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합법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화 됐던 게 합법화 됩니다.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군적 수포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 징수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불합리해요. 저는 요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한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필 내고요. 어떤 사람은 10필 내고, 어떤 사람은 4필 내고, 지역에 따라서 또 틀려요. 저쪽 관청, 그러니까 인천시는 한 필 내래요. 근데 서울시는 2필 내래요. 수원시는 뭐 4필 내래요. 열받죠. 그렇죠? 내가 서울, 그럼 이사 갈까?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징수가 불합리하니까 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사람들은 이제 불신이 커지죠. 게다가 납속책, 그리고 공명첩.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공명첩. 돈 주고 양반을 사는 거죠. 양반을 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서 원래 이 군대를 가야 되고, 그렇죠? 군대를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구멍이 빵 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5명 있어요. 1, 2, 3, 4, 5, 5명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합법화됐죠? 그러면 2필씩 내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2필 내고 얘도 2필 내고 내면 돼요. 그럼 뭐예요? 10필 내면 되는데 개똥이가 도망갔어요. 없어요. 근데 없으니까 10필은 똑같이 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요 3번. 얘는 양반이 됐네요. 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빈 거. 메꿔야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없어요. 국가에서 난리 났어요. 원래 10필 받아야 되는데 4필밖에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떼어야 됩니까? 향리들이 챙겨야죠. 향리들이 다 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그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백골징포. 백골핑포? 징포. 자, 그리고 뭐 황구첨정. 자, 족징, 인징,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백골징포예요. 하얀 뼈다구한테 징포를 하는 거죠. 60세인데요.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근데, 향리가 와요. 자, 너네 아버지 것까지 2필이니까 4필 내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에 지금 장부에는 니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내놔. 돌아가셨다니까요? 맞을래, 내놓을래? 그럼 줘야 돼요. 그죠? 끌려가니까. 백골징포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하얀 뼈다구한테 징포하는 거잖아요. 황구첨정. 누런 일을 가진 아이한테 첨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3살이에요. 2살로 할까요? 지금 뭐 뛰어다니지도 못해요. 걷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지금 아버지는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 이제 확인됐어. 2년 뒤에 와가지고 확인됐는데 야, 네 아들이 있더라. 그렇죠? 아들이 6살이에요. 6살. 아들이 6살인데 네 아들이 있더라. 우리 아들 6살인데 무슨 소리에 니네 아들 16인데. 그렇죠? 이 장부에다가 하나 쫙 거놓고 가는 거예요. 봐라. 아니에요. 저 봐요. 내 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장부에 16이라니까. 일단 내가 나중에 고쳐줄게. 이렇게 되는 황구첨정. 족징, 인징 말할 것도 없죠. 족은 뭐예요? 우리 사촌 동생이 도망갔어요. 도망간 거 내놔. 이렇게 사촌 동생인데 내놓으래요. 내가 줘야 돼요. 인징, 가까이 사는 사람이죠. 아까 동네 사람 갔어요. 옆에 개똥이가 없더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걸? 네, 니네 친구니까. 야, 이게 말이,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야, 이건 못 살겠다고 도적대가 되고 막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잠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은 아예 고정을 해놨어요. 1년에 1년에 군포 2필을 내던 거. 그렇죠? 예전에 2필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징수가 2필만 냅니까?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2필 내던 거 1필로 내라. 그냥 이제 1필로 그냥 고정해버린 거죠. 자,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었으니 뭡니까? 이렇게 내다 보니까 2필 내던 거 1필 내니까 국가 재정이 반으로 줄죠. 그러니까 반으로 줄이니까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족분은 당연히 양반한테 가겠죠. 그렇죠? 지주한테. 지주에 뭐라고 하면서 보냅니까? 결작미라고 합니다. 자, 결작미. 지주 니네가 내라. 니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라. 그래서 선무군관포. 어장세, 뭐 선박세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의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하죠. 지주 바보입니까? 지금 어떤 제도예요? 관수관급제에서 뭐 그거 또 뭐 저거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뭘로 갔죠? 이 지주들이 뭘로 갔습니까? 지주 전호제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걸 왜 내가 부담해?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죠. 그렇죠? 농민에게 결작을 부담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됐잖아. 네 탓인데 왜 나한테 오라고 그러냐? 원래 이거 네 거니까 네가 나한테 줘. 내가 대신 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뭡니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다 농민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다 농민의 부담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단어, 제가 노란색으로 단어 몇 개 이렇게 체크해 드린 거 있죠?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어디 책을 봅시다, 책에 보면요. 지금 대동법, 균역법까지 했고요. 경제생활 나오죠? 경제생활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생활 봅시다. 양반의 경제생활. 그래서 양반의 토지경영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지주전호제의 변화. 이제 봤죠? 뭐 봤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양반의 경제활동 됐습니다. 자, 농민의 경제생활 나오죠? 농민의 경제생활. 여기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농민의 경제생활은요. 농민분화입니다. 농민분화. 그래서 어이구, 이건 뭐 너무 많이 썼네요. 제가.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죠?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작이라는 게 생겨요. 광작. 자, 이 광작이 뭔지는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광작이 생기면서 농민들이 분화해요. 예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요번 시간인가요? 양반 분화한 거 제가 알려드렸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농민 분화는 경제편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농민 분화 들어가는 겁니다. 자, 농업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모작 있죠? 이모작. 그래서 이모작은 이제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두 이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이양법. 이양법은 뭐냐면요. 옮길 이자를 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죠? 모판을 옮기는 거죠. 모내기법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견종법이에요. 견종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엔 밭 두둑에 이렇게 이제 밭이 있죠. 밭이 있어요. 그러면 밭 두둑에 그냥 씨를 뿌렸어요. 그냥 팍 뿌려요. 이게 뭡니까? 뿌릴 팥잘 써가지고 파종법이라 하는 거예요. 막 뿌려요. 근데 이렇게 뿌리니까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비 맞아가지고 바람 불거나 그러면 씨가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게 농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견종법을 했는데 견종법은 밭 고랑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뭐 날아갈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견종법 같은 거, 이런 이모작, 이양법, 견종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이 발달한 거죠. 농업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생산력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력 엄청나게 증대돼요. 그렇죠? 생산력이 증대되다 보니까 다 좋은 것만 있냐? 아니죠. 뭐가 없어져요? 노동력.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지주 입장에서 보면 좋습니다. 근데 농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터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일터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생산력 증대되면서 노동력 절감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와, 난 지금 장사 잘 된다. 농업 잘 된다. 그러니까 넓혀보자. 그래서 광작을 합니다. 광작은 넓을 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넓게 지는 그런 농업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넓게 진다는 거 뭐예요? 1인당 견집 면적이 확대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제 뭐 많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경집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제 분홍이 생기는 거죠. 분홍이 들어와요. 이야, 이제 갑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갑부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 농민인데 어떤 사람 돈이 많고 어떤 사람 돈이 없고 어떤 사람 죽기 직전까지 막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홍들이 생기고 이 분홍들은 조금 있다가 또 양반을 돈 주고 사고 없는 사람 계속 없고 있는 사람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분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농민들이 어떻게 분화되냐면 분홍 있죠? 분홍. 이 친구들은 상층으로 돼서 얘들이 돈을 주고 신분을 삽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반이 되죠? 신양이 됩니다. 그리고 양반이 못된 분홍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저거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농 있죠? 소장농을 아래다 두고 경영을 합니다. 그 웃기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농민인데 불구하고 농민이 농민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농 있습니까? 있죠? 자영농 많겠어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얘들한테 다 뺏겼죠. 광작으로 인해서 다 뺏겨요. 내가 돈 얼마 줄게. 팔을래? 그러면, 야, 원래 내가 100만 원짜리인데 200을 준대요. 팔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돈 주고 땅을 팔았으니까 팔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농사질 땅이 없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작인이 돼야죠. 그래서 소작농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아까는 얘한테 돈 주고 내가 땅을 팔았는데 이때는 같은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신분은 너랑 나랑 똑같은 농민인데 이상해져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농민이 되기 싫어. 임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촌이라든가 광촌 그리고 수공업, 점촌 이런 데 가가지고 노동자가 돼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분화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양반도 40분으로 또 쪼개지고 농민도 막 40분으로 또 쪼개져요. 그렇죠? 막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분제가 양반이 몇 프로? 한 70% 차지한다고 그랬죠? 노비는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농민입니다. 그렇죠? 농민, 평민이 나머지예요. 평민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양반이 돼가지고 20% 얼마 안 돼요. 근데 양반이 세금 냅니까? 안 내죠. 얘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천민은 천민이 사람입니까? 안 내죠. 노비 같은 건 안 내요. 그러니까 얘들이 담당을 하는데 20%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그냥 그렇죠? 얘들은 그러니까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양반 되니까 온갖 혜택을 다 받죠. 얘들이 죽어라고 한 돈으로 온갖 혜택을 다 받으니까 나도 미친 듯이 하자. 그러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털죠. 강도짓거리 해가지고 부를 또 챙기고. 그러면 이제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반 일단 사요. 그러면 해결되죠?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사회가 인간적인 면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뭐 이런 쪽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이 참.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보시면 농업기술의 발달이 있어요. 그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죠. 이 농업기술의 발달은 이 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제가 고려나 조선 전기, 요거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것도 칠판에다 쓰면 또 똑같은 걸 쓰는 게 되니까 제가 쓸 필요는 없고요. 말로 좀 해드릴까요? 고려의 두 번째 보시면 2년 3작의 융작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는 윤작법이 일반화, 보편화가 돼요. 그리고 조선 전기에 휴경지가 소멸한다는 거. 12법이 발달을 해서 고려 때는 12법이 실시가 됐으니까 휴경지가 감소했고 조선 전기에는 발달을 했으니까 휴경지가 사라져요. 이제 휴경지를 할 저기가 없는 거예요. 휴경지 놀리는 땅이 없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가니까 지금 했던 거 광작 등장하고요. 상업작물. 그래서 이제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황작물은 또 해드릴 겁니다. 자, 조선 후기에 이양법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봤죠. 자, 조선 전기에 면방직 기술이 발달하는 거, 농사직설, 금양잡록,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면 농가 집성, 색경, 삼림경제,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이러고 있죠. 그래서 농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참고해보면 구황작물의 전래, 그래서 고구마 있죠. 고구마, 영조. 그래서 일본이죠. 일본에서 전래가 되고요. 그리고 감자가 있죠. 감자가 있어요. 어디에서 전래됩니까? 청에서 전래가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이거 고등학생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가르쳐 본 결과요. 고등학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고1이에요. 고1 애들은 뭐만 하면 사춘기가 5춘기가 돼가지고 뭐만 하면 막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야, 너 그러면 선생님 막 전화해요. 막 신고한단 말이죠. 그렇죠? 전화 통화를 감청할 필요가 있죠? 고1 감청입니다. 됐습니다. 고1은 감청해야 돼요. 또 이걸 가지고 또 고1 여러분 만약에 보시면 고1 그러지 마요. 진짜 나 진짜 그러면 선생님 힘듭니다. 그죠?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전세 변화 갈게요. 거기 이제 조선 초나 15세기, 16세기, 17세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께 맡겨드리고요. 지대의 변화를 좀 볼게요. 지대의 변화. 그래서 타조법과 도적법이 있습니다. 타조법과 도적법. 자, 그래서 전기에서 후기까지 일반적인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도조법 같은 경우는 후기. 그래서 도지권이 먼저는 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지권 소유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타조법은 일반적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하는 게 소작료. 그러니까 소작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소작료 뭐 2분의 1 반수 병작 반수 요거 있죠? 요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타조법은 어떤 상태냐? 정율지대다. 정율,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율이 똑같은 건 수확량의 2분의 1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인 주인한테 일반적인 소작료입니다. 그래서 소작이는 매우 불리해요. 소작이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자, 정률지대니까 많이 재배할수록 좋겠죠. 지주가 그러니까 간섭이 어마어마해요. 지주들이 너 왜 일 안 해? 왜 일 안 해? 뭐 이런 것들이 지주 간섭이 굉장히 심해요. 소작인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뭐만 있으면 너 놀고 있네? 감시하니까. 자, 그리고 거기에다 뿐만 아니고 종자 있죠. 종자라든가 농기구.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이 필요하다. 빨리 가서 사. 그렇죠? 빨리 가서 사. 소작인이 부담해야 돼요. 농민이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또 열받죠. 2분의 1인데 거기에서 또 빼가지고 요거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누구 땅이에요? 얘들 땅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하고 지주들이 간섭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신분적인 예속관계, 비스무리하게 돼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농민인데 천민 같아요. 노예 같아. 무슨 산업이에요, 내가? 뭐만 하면 니 왜 놀고 있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도조법이 생겼는데 도조법은 뭐냐면 정액지대입니다. 정액지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작인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걸 떠나서 지주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주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왜 지주가 간섭합니까?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죠. 근데 요거는 정액지대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똑같아요. 나한테 주는 거는. 근데 뭘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작인은 편하죠. 소작인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종자, 농기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누가 합니까? 지주가 다 돼요. 지주가. 자, 그리고 왜냐면 후기죠. 후기는 뭐가 또 중요해져요? 노동력. 전쟁 나가지고 다 죽죠. 전쟁 나서 다 죽고 양반 70%예요. 농민은 한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렇죠? 농민이 지금 일을 하는데 일할 일손이 점점 없어져요. 게다가 얘들은 또 틈만 나면 양반이 되려고 그러죠. 적어지죠. 얘들은 배때가 불렀죠. 나 일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구 손에? 양반 체면에 다 밭 깔고 막 해야 돼요. 그렇죠?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개똥이야? 그래, 소똥이 불러. 소똥이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일 좀 해봐. 개똥이가 얼마 받았는지 내가 아는데 난 더 주셔야겠습니다. 이건 너 안 해. 딴 놈. 3배를 불러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노동력이 중요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주 간섭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농민한테 잘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와 전호가 신분적 예속 관계가 아니고 경제적인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계약 관계. 나한테 조금만 건드리세요. 저 옆집 갑니다. 그래. 너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죠? 자, 이 도지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 도지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이 도지권을 매매하고 양도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농민이 짱인 세상이에요. 되게 웃겨졌죠?
근데 진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도지권 소유자는 일부라고요. 일부. 그러니까 도지권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일반적일 때는 다 요거예요. 조선 전기에서 후기, 조선 끝날 때까지 대부분 요걸 있었는데 도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됐습니다. 자, 자 이제 책을 넘겨보니까 또 수공업이에요. 수공업, 광산, 뭐 사상, 장시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그냥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사상 갈게요. 사상은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 아니고요. 사상, 사적인 상업, 상인이에요. 그렇죠? 사적인 상인. 자, 사상은 어떻게 발달하냐면 당연한 거예요. 농업이 발달하죠. 농업이 발달하니까 수공업도 발달하고요. 인구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도시로 이동하게 돼요.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부세, 조세 이런 아까 세금 같은 것들이 돈을 급납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세계입니까? 돈이 짱인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농민들 뭐 이 친구들이 양반들이 머릿속에는 자본주의라고는 아니죠. 근데 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지만 돈이 최고다. 이런 의식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니까 사상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최고구나. 그럼 난 상인이 돼야지. 돈이 최고니까. 사상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인도 등장하죠. 공인 아까 말씀드렸죠. 공인이 등장하고 공인이 등장하면서 돈, 도구. 그렇죠? 독점적 도모의 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해요. 자, 요거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장시가 엄청나게 번성한다는 걸 감이 와야 돼요. 그죠? 돈이잖아요, 돈. 어디 도시로 몰리고 막 몰리잖아요. 장시가 엄청나게 발달해요. 그래서 오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에 천여 개의 장시가 들어섭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달하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할까요?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생겨요. 유통망. 그래서 장사가 그냥 막 쫙쫙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지역적인 막 상권도 형성이 돼요. 그 동네에 뭐가 더 좋더라. 그 동네는 뭐가 좋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유교적 경제관 그걸로 가지고 이걸 막는다? 큰일 납니다. 그죠? 막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사상도 변해가고 있어요. 이 사상 말고 머릿속의 사상. 이것도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 맛을 알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압니다. 돈 좋아요. 자, 아무튼 포구상업 봅시다. 포구상업 말 그대로 항구입니다. 항구 쪽에서 이제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무역 있죠. 무역 같은 거. 왜냐면 요때 운송은 다 조세 이런 거 조운으로 했어요. 그렇죠? 바닷길로 운반을 했단 말이죠. 무역이 발달을 하면서 상업 중심지로 항구가 새로운 그걸로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포구 상권이 생기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전국적 이것도 전국적이에요. 그래서 선상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배로 상업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박을 이용하는 것. 선박 이용하면서 배로 하는 선상들이 생기고요. 미국, 소금, 어물 이런 것들 발달됩니다. 그리고 객주, 그리고 여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뭐 하는 애죠? 일종의 주막이에요. 주막. 그러니까 영화에서 주모 하면 막 나오잖아요. 객주, 여각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중개업. 그러니까 저기 어느 지역에서 오면 주모한테 주는 거예요. 야, 팔아봐. 중개업. 그렇죠? 운송업. 숙박업도 해요. 숙박업. 그러니까 주모 방 있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숙박업. 음식업은요. 똑같죠. 음식업 하죠. 그 보관업도 해요. 보관업. 다 해요. 그렇죠? 금융업. 요 안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TV에서 보면 주모 어쩌고 술 한 잔 가져오게 그럼 주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실질적으로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아야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걸 바꾸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주모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데 주모가 어디 왔는데 막 그러고 보면 이상하잖아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난전 갈까요? 난전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 시전상인 있죠. 시전상인.
자, 시전 상인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유기전을 독점하는 사람이에요. 유기전 독점. 그래서 관상이죠. 관허상인이에요. 관허상. 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시전 상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전이 있어요. 난전상인. 난전상인은 무허가상인이에요. 무허가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도로변에 시전상인이 있어요. 자, 얘들은 국가에 일정한 돈을 내면서 이게 자리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쪽에 돈도 안 낸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얘들 파는 거를 그대로 팔고 있어요. 누가 열봐요? 얘들 무지하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해버릴래 라고 국가에 막 탄원을 넣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해줍니까? 얘들한테 특권을 주죠. 유기점, 독점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 뭐 합니까? 요걸 줍니다. 요게 뭐예요? 금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난전을. 뭐예요? 저기에서 난전 있죠. 난전. 얘들이 똑같은 거 하면 금지시킬 수가 있어요. 다 때려 부시고요. 가라고 막 할 수가 있는 것 금난정권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비싸도 요걸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난전이 여기 등장하면 이제 이 금난정권이 있으니까 너 여기에 누구 허락 받고 장사를 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 다 두드러 패요. 막 요만큼 막 없애요. 그러면 얘가 겁먹겠죠? 왜 그러세요? 내가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돈을 얼마씩 꼬박꼬박 내라. 그렇죠? 그럼 돈 드릴게요. 얘들 웃기죠? 이상한 그런 걸로 막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금난정권이 그 사료에 보면요. 시전상인이 난전잡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사료에. 난전잡기 혈안이 돼 있어요. 막 일종의 삥 뜯는 거죠.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열받죠. 이런 상황을 알죠. 얘들 막 적이에요. 적대적이 돼요. 에라 더 열받아요. 난전이 더 증가해요. 한번 해봐. 잡아봐. 막 증가를 해요. 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돈까지 내는데 얘는 돈을 안 내. 그런데 막 얘들 막 증가하고 나도 돈 안 낼래. 그렇죠? 얘들 열받죠. 그러니까 난전은 계속 증가하고요. 시전은 축소가 되는 거죠. 국가에서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문제가 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조 때 뭐 합니까? 신해통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금난정권 철폐. 없애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기전, 시전산인이 그럼 뭐 이거는 인정을 해줄게. 그리고 국가에서 니들은 따로 관리를 해줄게. 대신 얘들은 그냥 냅둬. 뭡니까? 상공업을 육성시키고 있는 거죠. 정조 때. 그렇죠? 난전의 상행위를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나오는데요. 뭐 상인이 나오죠. 상인이 나오는데 상인을 좀 볼까요? 상인. 요거는 또 상인 같은 경우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문화편 할 때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십시오.